홍준표가 결국 총리직 제안을 고사하고 그가 추천한 인물로 내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를 지명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이면 국힘 지지율이 더 빠지고 급락할 것이라 확신하는데 민주당의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밌는 것은 윤석열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이 확실한 부분입니다. 정치 선배이자 지난 대선 때 경쟁자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른 홍 시장에게 SOS를 친 거죠.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후임 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죠. 어제는 박영선, 양정철 등 야권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기도 했는데 쇄신이라는 게 타이밍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특히 대통령실은 혼란을 수습하고 쇄신 인사를 위해 서두르는 모습인데 이르면 내일 큰 게 하나 올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 정권이 왜 끝장나기 직전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비서실장 총리가 계속해서 이름만 거론되고 찾아지지 않는 이유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 다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가상현실을 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면 그냥 같이 가라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순장조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앞으로 3년 더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가라앉는 건 싫은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로부터 이미 대통령이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근데 대통령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총리, 비서실장, 정무특임장관 뭐 이런 얘기 언론에서 어제 단독이라고 막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 누군가 제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을 본 거죠.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근데 이제 거론된 분들이 전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던진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오자 일단 언론에 뿌린 거예요. 반응을 보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는 보수 정치인으로부터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비서라고 불리는 양반이고 근데 임기가 2년도 안 된 보수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데려다 쓴다는 건 보수가 망했다는 소리거든요. 보수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이건. 실제로 그런 기사가 나자마자 거의 모든 보수 인사들이 절대로 안 될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반응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 인사 혹은 정치권에 있지 않은 누군가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인재풀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정권의 인재풀이 바닥나면 그게 바로 레임덕이에요. 레임덕의 또 다른 징후입니다, 이게. 네, 공감합니다. 특히 해당 부분은 오늘 MBS 지지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세부 내역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흡수했는데도 여기서 이 정도 차이라는 게 충격적이고 윤석열 지지율이 20%까지 빠진 것도 재밌습니다. 자라면 내일 갤럽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24% 아래의 기록을 깨고 최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올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국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6개월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꼭 두창이를 코너로 몰고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계속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